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코드를 파이썬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그 저희가 배운 네 가지 알고리즘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분투 상에서 로스 환경에서 이제 그 파이썬 코드들을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이 실제 로봇들이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배운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일단 이것을 이용해서 먼저 1강에서 저희가 배웠던 그리드랑 오큐펀시 그리드에 대한 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통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 소스 파일에 보시면 GBP 그래드 베이스 플래닝 커먼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제 어, 알비즈나 아니면 저희가 배웠던 그 맵에 대한 오큐펜시 그리드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먼저 여기서 이 pgm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바로 오큐펀시 그리드 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회색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큐펀시 그리드에서 배웠던 이 하얀색 부분이 프리스페이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검은색 부분은 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라이다를 통해 실제로 얻게 된 여기가 장애물이구나 하고 이제 확률적인 추정을 통해서 이 값을 이 각 그리드에 이런 식으로 새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아주 작은 그리드를 통해서 오큐펀시 그리드 맵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장애물 안에는 이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당연한 이유가 장애물을 라이다를 통해 감지할 때 라이다가 빛을 통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물체 바깥에 있는 이 겉면만 장애물로 처리가 되고, 그 내부는 이 로봇이 직접 측정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언노운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이 검은색 자체를 이미 장애물로 처리하게 되고, 이 회색 영역은 이 검은색의 클로즈드 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맵이 있었는데, 이제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슬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큐펀시 그리드 맵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gm 파일을 통해서 오큐펀시 그리드를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보시면 이 오큐펀시 그리드의 이름을 여기 적게 되어 있고, 이게 사실 근데 그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율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로봇이 이 정사각형 맵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로봇이 요만큼 아주 작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로봇이 지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맞는 그 배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슬램 할 때 사용했던 이 해상도나 그 실제 오리진 원래 위치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이 지도를 어, 적절히 잘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 터미널에서
이 그리드 베이스드 플래닝 커먼에 있는 런치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빌드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런치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RBZ 파일과 이렇게 가제보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 가제보 창은 실제 시뮬레이션 맵을 의미하고, 이 RBZ에는 이제 그 오큐펜시 그리드 맵이 뜨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맵을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창을 하나 더 띄워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스트 라이프 사이클 set 맵 서버, 이 맵을 뿌려주는 노드를 활성화를 해야 해서 configure 이런 식으로 해주면 트랜지셔닝 석세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맵을 읽은 것으로 판별이 되고, 로스트 라이프 사이클 set 맵 서버 액티베이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RBG 상에 아까 저희가 그림에서 봤던 그 맵이 실제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시뮬레이션 월드에서는 0,0의 좌표와 이 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0,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설정 파일에서 이 오리진 자체가 마이너스 5, 약 마이너스 5 정도, 딱 요 지점이 이제 시작 지점이다 라고 이제 로봇이 이제 지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왜 0.1 이런 식으로 좀 오차가 나느냐 하면, 로봇이 이제 움직이면서 생기는 뭐 센서 오차나 아니면 점점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런 누적된 오차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슬램이 진행될 때 라이다가 해상도를 0.05를 가지고 이 측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비즈나 이 가제보에 있는 기본 그리드의 한 칸은 1m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해상도가 0.05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한 칸에 이제 20 x 20해서 총 400개의 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큐펜시 그리드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큐펜시 그리드 맵을 값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터미널에서 이거는 이제 이 아까 저희가 이 가동시킨 맵 서버에서 보내주는 값인데, 아까 이 설정에 적힌 대로 레솔루션이 0.05, 오리진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1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로스트 토픽 에코 맵에 대한 토픽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너비가 201이고 높이가 200, 그리고 오리진은 여기서 나왔던 것과 이제 값이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서 이제 0 값이랑 100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 배웠던 이 오큐펀시 그리드 맵의 이 컨벤션과 아주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 스페이스, 0인 이 셀들을 정수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 장애물로 표시된 검은색 셀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더 파보면 아마 여기 unknown인 곳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반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 맵에서 패스 플래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GG 그리드 베이스드 플래닝 이 커먼이라는 패키지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플래닝 데모스라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커먼에서 띄운 이 기본적인 맵을 여기서 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하단의 끝으로 스타트와 골을 지정했을 때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우리 강의에서 이제 배운 각 경로 알고리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이 플래닝 데모스 파일 안에 알고리즘과 노드, 유틸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틸 파일과 알고리즘 파일은 저희가 윈도우상에서도 직접 사용했었던 그 파일들이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파일들을 그대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넣을 거고 다만 한 가지 바꿔줘야 할 점이 원래는 이제 기본 윈도우 상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utils. search utils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우분투 상에서는 이 패키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경로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점 두 개 붙여서 모든 이 파일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짜놓은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도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을 보기 위해서 이 심플 그리드 플래너라는 게 필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런 컴페어가 하는 것과 방향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이스타가 사용하는 휴리스틱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결성 어떤 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좌표 시작점의 좌표 그리고 골의 좌표 이렇게 정해두고서 이 set, start and goal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 스텝스 파일, 이 각각의 알고리즘 파일을 저희가 원래 이름을 DFS 스텝스 아니면 BFS 스텝스 아니면 다이스트라 스텝스 아니면 에이스타 스텝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런 알고리즘 이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각 격자에 그 저장되어 있는 비용들을 따라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경로를 찍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패스 플래닝 런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노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심플 그리드 플래너를 하나씩 각각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A스타, 다이스트라, BFS, DFS를 각각 돌려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제보 창은 잠시 꺼두고 여기서 이제 로스트 런치 GBP 플래닝 데모스 패스 플래닝 런치 파일 이 파일을 실행해 주게 되면 이제 이 런치 파일 안에 있던 4개의 노드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경로를 뽑아주는 노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 알비즈 상에 그 경로를 표시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DFS랑 A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쭉 찾아서 이 보시면 DFS에 대한 이 패스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이 꿀점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음 초록색은 BP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등고선을 그리면서 확장해 나가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다익스트라의 경로입니다. 다익스트라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이 빨간색은 A스타가 가는 경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이 로봇 운용 시스템인 로스트 환경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도 이런 로봇의 경로를 뽑아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맵 파일을, 여기 있는 월드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하셔서 장애물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제보상에서 이 장애물들의 위치를 옮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큐펀시 그리드 맵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한번 패스 플래닝을 진행해 봐도 좋고, 아니면 이 패스 플래닝 런치 파일 내에 있는 이 값들을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서 꼭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여기를 한번 지정을 해 볼까요? 그러면 20, 20, 20, 20, 20, 100, 어, 한 30, 30에서 로우를 어디로 해볼까요? 한 1, 2, 3, 4, 5, 6, 7, 8, 한 160 정도로 해볼까요? 160 정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성을 4연결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한번 진행해주고,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좀 더 스무스한 경로를 보였었는데, 아까 4연결성을 바꾸게 되면서 4연결성으로 바꾸게 되면서 좀 더 DPS는 좀 더 이런 대각선이 없는 아주 촘촘한 이런 길을 만들어냈고, 다음으로는 이 BPS를 봤을 때도 그냥 직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DPS는 이렇게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여기에 골에 딱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초록색, 이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BPS와 다익스트라가 경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4연결성이기 때문에 결국 상하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동 비용은 그냥 1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 모든 비용이 동일한 유니코스트의 환경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BPS와 다익스트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A스타는 이제 휴리스틱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었는데, 아마 8연결성일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스무스한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 이 네브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브트 프레임워크에서 어, 어떻게 이 어떤 파라미터들이 실제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이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컨트롤 L을 눌러서 OPT 그리고 로스의 험블, 네, 제가 험블 버전을 쓰고 있어서 험블 안에 들어가셔서 쉐어에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내부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 중에 네브트 브링업이 있는데, 이 네브트 브링업에 들어가서 파라미터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들을 살펴보면 이 플래너 서버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플랜을 짜서 저희가 경로를 최종적으로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드 베이스드 플래닝이니까 그 플래닝 역할을 하는 애가 이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 베이스드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리드 베이스드 중에 여기 중요한 유즈 에이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즈 에이스타는 저희가 이 그리드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휴리스틱을 사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true로 바꾸면 실제 로봇이 네브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경로 탐색을 할 때 A스타를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false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게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컬 코스트 맵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로컬 코스트 맵. 로컬 코스트 맵. 네, 로컬 코스트 맵에 대한 게 존재합니다. 로컬 코스트 맵이란 게 있고 글로벌 코스트 맵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뭐 따로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글로벌로 보겠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이 레졸루션 맵을 이 코스트 맵에 이 그리드 해상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설정도 여기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존재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는 그 저희가 1강에서 배웠던 네, 1강에서 배웠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이 기본적으로 슬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그 장애물 정보에다가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려 주게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결국 이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서 네. 여기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에 대한 또 파라미터들이 또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을 레이어를 사용할 때 주로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형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보시면 10x 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익스포넨셜 지수 형태로 감소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튜닝 파라미터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클수록 장애물에 장애물 더 가깝게 이제 좀 더 붙어서 있는 형태가 되고 알파가 작을수록 좀 더 이 인플레이션의 반경이 점점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코스트 스케일링 팩터 이게 존재하고 이게 여기서의 알파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 레디어스는 또 여기 강의에서 다뤘었는데 이 반경을 의미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레이어가 미치는 영향 범위를 정의를 해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셀이 이 라지 R 여기 인플레이션 레디어스 바깥에 있으면 프리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거보다 안에 있다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 형식으로 코스트가 정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직접 지정되는 거를 한번 볼 텐데 이 OPT 로스 험블 이 주소를 따라서 파일 검색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OPT 로스 험블 인클루드
내부트 코스트맵 2D 내부트 코스트맵 2D에 들어가 보면 인플레이션 레이어 헤더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로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컴퓨트 코스트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given a distance 컴퓨터 코스트, 주어진 거리, 셀의 거리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인플레이션의 코스트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넷셀 옵스타클을 설정을 해서 완전 실제 장애물과 같은 효과의 코스트를 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스케일링 팩터인 아까 여기서 내부트 파람에서 보셨던 이 스케일링 팩터를 여기서 실제로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 D에 따라서 어떻게 그 셀의 코스트가 정해지는지 이렇게 함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로스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펴봤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짰던 이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드 베이스드 플래닝 강의를 모두 마치고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